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품목분류 강의를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품목분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품목분류라는 부분들 원산지 관리사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신다면은 품목분류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러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품목분류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좀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 생각에는 품목분류라는 부분이 아마 수험생들에겐 제일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대중이 없어요. 품목분류라는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외우는 과목으로 접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극복하고 외우시는 분도 이제 계신 반면에 조금은 이제 쉽게, 물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 품목분류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또는 조금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품목분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품목 분류다. 품목 분류라는 건 무슨 품목을 분류한다는 거죠? 우리 원산지 관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이 협정국의 원산지 지위를 갖고 있느냐,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이 협정 상대국으로 나갈 때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지위를 얻은 물품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산지 관리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출입 품목, 원산지 판정을 하는 그 대상 물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럼? 우리가 물품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는 이리저리 그냥 넣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것을 번호 체계, 말 그대로 각각의 물품별로 번호를 부여를 해놓고 그 방에 맞도록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목 분류라는 것을 맞게 이제 분류해 주는 것들, 번호 체계에 맞게 넣어주는 행위를 우리는 품목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는 이제 HS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세 협정, 협약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제 WTO 가입 국가들끼리는 우리 서로 거래하는 물품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너는 이렇게 분류하고 얘는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말고 공통의 분류 기준을 갖고 한번 좀 분류를 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이 HS 협정이고요. 협약이고요. 그래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세법 별표에서 관세율 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관세율 표를 혹시나 보실 일이 계신다면 그 부분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와 텍스트들로 이루어진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그 안에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품들을 전부 다 번호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을 우리는 HS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HS의 코리아의 K 해서 HSK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품목분류 번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는 총 10자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자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10자리 중에 6자리까지만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4자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좀 더 디테일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이제 원산지 관리사잖아요. 원산지 관리사가 품목 분류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라는 부분 좀 생각해 봐야죠. 이 부분, 이렇게 분류되는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연결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자, 이 얘기 뭐예요? 그러면 품목 분류가 틀리면 원산지 결정 기준 잘못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목 분류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국제적으로 아까 6자리까지 공통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는 건 이 6자리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10자리까지 요구되진 않아요. 심지어 이제 6자리까지도 물어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앞에 4자리 정도를 이제 주요하게 물어보는 게 바로 저희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제 HS 번호 체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HS 번호 체계가 이제 총 10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자리를 써보는데 이제 뒤에 4자리는 뺄게요. 뒤에 4자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우리가 요 앞에 2자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류라고 부릅니다. 네, 류. 1류부터 97류까지 있는데 총 97개의 방으로 큰 방으로 일단 먼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살아있는 동물은 1번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밖에 작품은 97번 방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좀 특징 있는 비중 있게 거래되는 물품들 위주로 각 방들을 만들어 놨다. 그게 97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7개의 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2자리는 그럼 뭘까요? 그럼 굉장히 큰 단위라는 거예요. 큰 단위.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이 4자리를 다 묶어서 요 4단위를 우리는 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호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 앞에 2자리 또는 뒤에 이 4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6자리까지는 이제 거의 물어보는 일이 없을 건데 4자리까지는 이제 종종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4자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를 다 외워야지라고 접근을 하시면 수험생이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물품들 위주로 이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류 97개 정도는 제가 이제 숫자를 특별히 쓴 이유가 있죠. 97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97개 류 정도는. 대신에 이제 호 몇천 개가 되는 이 호는 이제 다 외우시라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6자리 이 밑에 이제 6자리까지를 우리는 소호라고 부릅니다. 호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 그래서 물품이 여기 큰 제품이 있었다면은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소를 예를 들면은 뭐 살아있는 소, 뭐 산동물 그러면은 01에 들어가는데 뭐 살아있는 소 그러면은 4단위 호 정도가 되겠고 그 중에 번식용 또는 이제 젖소 뭐 이렇게 되면 6단위 또는 10단위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용이나 뭐 종자용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10자리까지 쓰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도 뭐 3번 변경 기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저쪽 본문에서도 보실 텐데 거기서도 이 호가 변경돼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소호 변경 단위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이 물품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품목 분류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일단은 호는 이렇게 4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만 외우는 게 저희 수험 범위는 아니에요. 숫자는 일단은 좀 서브 개념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주규정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번호 체계로 물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류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호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소호에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주규정이 소호에 붙어 있는 주규정까지는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류와 호에 붙어 있는 이 주규정들 위주로 저희가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서도 각 류마다 또는 각 호마다 규정되어 있는 주규정에 대해서 일단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각각의 호에 그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적용된 호 중에서 중요한 호가 무엇인지 정도로 범위를 줄여가면서 앞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품목 분류라는 부분, 특히 이제 호 분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주규정들 기준으로 몇 가지를 압축을 해보면 재질이라는 부분 또는 가공도 또는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을 기준으로 이제 번호 체계를 나누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이 재질이라는 부분하고 가공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공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전체 류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살아있는 소라고 하면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되는 공인류에 분류가 되지만 그 동물이 운송 중에 갑자기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들은 공이류에 먹을 수 있는 고기, 육과 서륙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또 분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 중에 뼈 같은 것들, 못 먹는 부분들 있죠. 비가식 부위들. 그런 애들은 또 공오류, 동물성 생산품이지만 기타의 식용이 불가능한 것들. 이렇게 또 이제 분류가 되고 요 가공도와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류가 쭉 움직이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큰 백지에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물건을 그냥 숫자만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 번호 흐름들이 있구나. 전체적인 연결 흐름 전체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97개로 보였었던 류가 한 6덩이 정도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제 부라고 부르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보실 때 큰 장이나 막으로 나눠지는 경우들 있죠. 그것처럼 그냥 편의상 크게 이제 나누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산업 단위별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이 분류되는 체계가 있다면 그 뒤에 음식료품이 분류되는 체계, 그들이 연결되는 흐름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본다면 이제 나중에 단순히 주규정을 외우고 류 숫자를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내용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이제 본 수업 시간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품목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